귀한 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현 충청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그 자치경찰위원장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청주청원 통합 10주년을 맞아서 큰 상도 받는다고 하는데요. 청주청원 통합 10주년 또 통합의 주역이 있었으니까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감회가 어떠십니까? 예. 제가 이제 청주청원 통합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지역 네. 현안을 좀 물어왔을 때 청주청원 통합과 네. 증평 출장소 개청 네. 문제다 해가지고 충청대학 지역개발연구소장으로 있던 제가 네. 처음으로 이제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고, 네, 그리고 또 각종 세미나를 거쳐서 이제 그 청주청원 통합이 94년도에 불발됐던 것을 재점화하는 네. 단초 역할을 했다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간 우리 이제 참여연대 전신인 청주시민회에서 신년도 주요 정책 사업으로 예. 청주청원 통합을 선정을 했고, 네. 그 과정 속에서 그 통합 우수 사례는 여수 가서 공부를 했고, 또 각종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과의 수많은 정책 토론을 거쳐가지고 우리 청주청원 통합이 전국 시군 통합의 모범 사례가 됐다라고 하는 네, 이런 그 네. 닉네임이 붙은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그 감회가 새롭고, 더구나 이제 10년 되면서 예. 어떤 내용적으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그 효과,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통합 10주년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영광이고 또 감회가 새롭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교수님께서 자료를 좀 준비해 주셨는데 보니까 한 방에 끝난 게 아니라 4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1994년부터 네 차례 투표는 벌써 3번인가 2번, 3번 했었고. 네. 그랬습니까? 네. 근데 막판은 어떻게 그 10년 전 통합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94년 5년도에는 이제 세대주 투표를 해가지고 네. 주민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투표에 이제 실패를 했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오여진 군수께서 통합 반대하다가 통합으로 전향을 하면서 청원군에 갑작스럽게 이제 통합운동이 일어나서 2005년도에 주민투표법으로 네. 사실은 그 투표를 해서 가까스로 또 실패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아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런 개념에 의해서 다시 통합운동을 시도하였습니다만은 그때는 이제 주민투표법 청원군에서 아주 굉장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주민투표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법 4조에 의해서 저희 지역 여론을 듣는 형식을 취해서 투표를 했는데 충청북도 청주시는 찬성을 했고, 청원군은 청원군의회 아시지 않습니까? 만장일치 반대를 해가지고 그때 군수가 김재욱 군수였었나요? 그렇습니다. 통합의 실패를 가져오고, 급기야 이제 2010년도 우리가 이제 시민사회 학계에서 통합을 하려면은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선출 과정부터 통합에 대한 논의, 그래서 공약화, 시군 통합 공약화를 하는 후보에게 그 공천을 주자, 또 당선하자, 또 공약을 이행하라, 이런 3개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실은 결국은 2012년 6월 27일 날 투표를 거쳐서 가까스로 통합에 이르게 된 겁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 주민투표율은 36.75%, 찬성 79%, 반대 21%로 이제 역사적인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에 출범을 해서 지금 이제 만 10년이 됐어요. 그때 이제 제가 기억나는 거는 청주하고 청원군이 계란처럼 생겨서 계란 노른자는 청주, 흰자는 청원군. 그러니까 이게 생활이나 이런 게 불편하니 이런 걸 통합하면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 얘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그 계란 후라이가 어떻게 맛있게 잘 되는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잘 돼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중심부 역할에서는 거꾸로 이제 소외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옛날 청주시. 네. 또 뭐 외곽에서는 나름대로 통합 효과 그다지 없다라고도 이제 평가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 계란 노른자 유형의 그 청주시와 청원군은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 이후에는 도시행정과 농촌행정을 분리해서 네. 윈윈 전략을 가져가자고 이제 그렇게 해서 도심을 시로 외곽을 군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우리나라 행정구역 개편의 방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우리 충청북도를 놓고 보더라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거기가 그 시군으로 나눠졌다가 네. 이렇게 된 것이 전국에 14개가 있습니다. 네. 14개 중에서 94년도에는 이미 통합을 했고 네. 우리만 통합이 안 되다가 이제 이번에 통합이 이제 됐거든요. 그때 제천시 재원군이 제천시로 됐고 통합했고 충주시 중원군이 충주시로 통합을 했고 이제 그렇게 돼 왔는데 지금 이제 그 청주시에서 발표한 통합의 그 10대 성과를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대규모 국책 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충청권 CTX 청주 도심 통과 확정, 네.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유치, 그렇죠. 굉장히 유치, 또 하이닉스의 확대, 뭐 이런 것이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통팔달 교통망을 완성을 했다. 이것이 이제 도시와 농촌의 어떤 균형 발전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25분 생활권을 유지를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푸른 도시, 도시와 농촌의 어떤 조화를 얘기했고, 전국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했다는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자치경찰위원장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청주청원 통합의 가장 큰 효과가 지역의 균형 발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행정권과 생활권이 일치가 돼가지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고 더 큰 것은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재정력과 경제력이 확보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어떤 국책사업 유치라든가 이런 것은 자치단체의 경쟁력 확보로서 우리가 얼마든지 네. 경쟁에서 이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의 균형 발전의 축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교통망을 통해 가지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어우러지는 구조를 가져왔다. 뭐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또 한 이면에 보면은 이제 형식적으로 지역 균형 이러다 보니까 마치 n분의 1 그 발전 이런 용어가 들어서서 이 대내적으로는 주민의 안정과 화합을 유지하는 데는 좋지만은 우리가 대경쟁력을 가질 때는 이게 굉장히 그 잘못된 요소다. 예를 들어서 통합 후 10년 동안 그 중앙정부가 거의 190억, 200억 정도의 인센티브를 지방정부에 청주시에 줬거든요. 네. 이 예산이 오로지 청원군에만 쓸 수 있는 돈인데 이 예산이 거의 대체적으로 n분의 1 나눠주기식의 분배를 하다 보니까 동네 지역 주민들한테는 조그만 민원은 해결되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자치단체 경쟁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요소들이 좀 경쟁력이 떨어졌다. 앞으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서 좀 뭔가 이제는 경쟁력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이제 청주와 청원이라고 하는 나눔의 어떤 원칙이 아니라 통합 청주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제 통합자도 이제 쓰지 말아야 될 시기가 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 10년이면 강산이 변환됐으니까 지금 이제 10년 됐으니 이제 통합 청주시 말을 쓰지 않고 통주시라고 해도 될 것 같고. 근데 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어떤 화학적인 결합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로 보시고 앞으로 좀 개선 그래도 좀 필요한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통합 청주시를 이끌어가는 공공조직의 어떤 역할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돌이켜 보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뭘 잘해가지고 뭘 이렇게 해가지고 자치단체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런 개념보다는
꼭 물론 이제 언론에서 그러는 건지 일부 여론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선거 인사철만 되면은 네. 청원군 출신이 약진했다, 청주시 출신이었다 맞아요. 이런 네. 이야기들이 많이 오니까 공무원 사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이제 있어 왔고 이런 것이 이제 문제점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앞으로는 이제는 어떤 그 청원군 출신, 청주시 출신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청주시 공무원으로서 청주시 통합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또 열심을 다해서 공무원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인사제도가 적용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을 좀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죠. 네. 지방의회도 뭐 군 출신이 의장인 전반기 의장이 나오고 후반기 청주시 출신 이건 10년 동안 물론 이제 이것은 우리가 통합과정 속에서 그 약소계층인 청원군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요구이기 때문에 이제 반영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을 너무 내세우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라도 얼마든지 그런 표면적인 이건 청원군 출신, 이건 청주 출신 이러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지방의원의 역량 이런 것들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맞아요. 그 청주시 청원군 통합하면서 가장 피해 의식에 쌓여 있는 분들이 청주시 출신 공무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 어떤 이제 인사의 원칙을 정하다 보니까 입사는 청주시 출신이 더 먼저 했는데 한참 후배 버린 청원군 출신이 승진해서 뭐 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니까 보다니까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해줘야 될 건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통합 청주시 출신에서 뽑은 공무원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근데 이제 사실은 아이러니죠. 청원군 출신 공무원들이 그토록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대를 했는데 본인의 의지든 어쨌든 사실은 통합의 가장 큰 효과는 청원군 출신 오피니언 리더나 공무원들이 아닌가. 왜냐하면 현직 공무원들은 청원군으로 끝났으면은 본청 과장 면장 정도의 역할만 하다 끝났을 텐데 통합이 되니까 본청 국장도 하고 구청장도 하고 실장도 하고 자리도 많고 또 사무관으로 끝나는 것이 서기관 부의사관까지 갈 수 있는 이런 통로가 열렸고 이제 그래서 그럴수록에 우리 공무원들이 더 배려하고 서로 합심해가지고 통합 청주시가 왜 되어야 했고 청주시가 존재하려면은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아주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근데 이제 그때 보면 이제 사람 얘기를 좀 하다 보면 10년 동안에 보니까 이승훈 전 시장, 한범덕 전 시장, 그리고 이제 이범석 시장이 지금 2년 해서 4, 2, 10년이 됐네요. 이런 통합 정책, 통합 청주시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가장 좀 교수님께서 주목하는 인물, 평가하는 인물은 누굽니까? 이제 사실은 통합이 되고서부터는 이승훈 시장, 한범덕 시장, 이범석 시장 이렇게 가는 것이고 저는 이제 그 준비 과정 속 2010년도 한범덕 시장이 되고서 통합 준비를 해왔고 또 그런 과정 또 통합 후에도 그 첫 번째 이승훈 시장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실정을 보완하는 이런 역할도 해와서 저는 그래도 한범덕 시장이 좀 민주적인 절차 과정을 많이 거치지 않았느냐. 예를 들면은 통합 청주시 하는 과정 속에서 상생발전 협약 이런 거에서도 청원군 지역의 어떤 그 역할을 많이 반영을 했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통합 청주시 청사를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도 상생발전 협약에 따라서 절차 과정에 따라서 선정을 했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 가장 그래도 합리적이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지만 또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득표 전략에는 실패를 해서 아마 낙선도 했고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물론 또 이승훈 시장께서도 사실 초대 시장으로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네. 그런 것을 잘 정리를 한 그런 입장. 또 그때는 또 청원군 출신 공무원들을 너무 또 이렇게 많이 챙겼다 뭐 이래가지고 또 일부 반발도 있었고, 또 우리 이범석 시장은 이제 뭐 2년 이제 밖에 이제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다른 행정 과정이었던 역할 이런 것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난 걸 놓고 봤을 때 통합시 청사를 저렇게 그 절차 과정을 거의 무시하고,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 계속성이 이제 생명인데 이제 그런 것을 버리고 이제 했다는 측면에서는 별로 행정학자들이라든가 또 시민사회라든가 또 이런 분들이 별로 좋게 평가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예전에 그 청주시 청사 다 부셔가지고 거의 조금 남고 이렇게 가려놨더라고요. 네, 거기가 이제 보존지역 그 문화재 보존 관련해서 이제 그거만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누구 시장 때, 누구 지사 때 이걸 잘했냐 이런 걸 보려면은, 아니 통합시 청사를 거기다 짓겠다고 해놓고서 뒤에다가 40층짜리 아파트를 허가를 내준 집단이 있잖아요. 그 이승훈 시장 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평가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아하. 그런 것들. 그분은 뭐 중도에 뭐 법 때문에 낙마하셨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청주 시민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정말로 자기의 그 미래 또 재선 이런 걸 위해서 정치력을 발휘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우리 동네 주민이, 우리 청주 시민이 청주시로부터 뭘 원하는가 가서 찾아가서 이해하고 설득하고 도와가면서 청주시를 갖고 나가면은 4년은 그냥 선거운동 안 해도 그냥 보장이 되는 겁니다. 일본의 그 무사시노시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어요. 무사시노시. 거기 이제가 도쿄에서 조금 떨어진 그 베드타운인데, 거기가 시청 한마당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양반은 30대 초반에 7급 공무원에서 공무원 월급 삭감을 그 공약으로 해가지고 출마해서 당선돼가지고 20년 동안 농면한 시장이거든요. 그분은 오로지 그 주민의 생각을 시정에 반영했다. 뭐 이런 개념이고, 저희들이 거기 견학을 갔는데 우리나라의 자치단체장들은 외부에서 손님 오면은 또 저희들처럼 교수단에 오면은 그냥 밥 한 번 먹고 헤어지는 게 근방인데, 저녁을 사고 호텔까지 와가지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쭉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중요하게 그 실천한 정책 사례가 있다. 거기를 가볼겠냐. 그래서 우리가 달밤에 거기를 가가지고 봤는데 3m 폭 3m, 길이 7m인가를 문을 그 진입로를 확장하는데 7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3m, 10m면 어떻게 하겠어요? 3시간이면 되는 거죠. 3시간. 그렇죠. 일단 얼마 안 되니까 그렇죠. 밀고 나중에 그게 뭐냐면은 주권재민이라는 거죠. 내가 지방자치단체 수장일지라도 주민의 선택을 받았을지라도 중요한 현안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각과 뜻을 반영하는, 그래서 그런 것을 깊숙이 정책을 결정하다 보니까 그 다음 정책들부터는 시장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분이 지금 아마 이제 자민련 부총재인가 하여튼 해서 중앙정치무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역할들이 우리 자치단체장들이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범석 청주시장이 통합 10년에 지금 그 현재 이제 시장을 하고 있어요. 정책을 맡고 본인도 상당히 열정적으로 시장을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2년은 또 남았고, 지금까지 2년도 해온 것에 대해서 평가도 좀 냉정하게 필요한데요. 또 행정학자로서 또 자치경찰위원장으로 현장에도 계셨잖아요. 행정도 해보셨잖아요. 평가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청주시 단위의 역할이 자치경찰제를 실험하고 실행하기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네.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단체장들이 자치경찰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인지 아니면은 실질적인 내 권한이 없다라고 해서인지 접근하지를 않아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청주시의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시민의 안전, 도민의 안전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역할이라고 볼 때 그 시장께서 조금만 그 눈을 돌리신다면은 자치경찰제 실시와 자치경찰제와 지방행정과 연계를 통해서 후반기 2년을 잘 조화롭게 일어나간다면은 네. 성공한 시장으로 충분히 시민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좋은 혹이다라고 충원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사건 사고도 많이 있고 그래갖고 2년 평가도 나왔는데 시민단체에서 그런지 별로 평가가 안 좋던데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여론이나 이런 저도 이제 자치경찰위원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기관장을 평가한다는 쪽에 이제 사실 관심을 덜했고 이제 나와서 제가 5월 28일자로 나와서 보니까 이제 그 한 달 동안이 네. 시장 평가, 지사 평가, 교육감 평가, 뭐 의원 평가가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그걸 보니까 이범석 시장의 어떤 역할에 대한 것이 별로 평가가 좀 좋지 않게 나오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더 시장이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시정을 피는 것이 그리고 지역의 중요한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는 즉흥적인 본인의 생각 이런 것보다는 충분하게 그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이라든가 시민사회라든가 충분한 절차 과정을 거치는 민주적 절차 과정을 거치는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의사가 결정되면은 그 진정성이 이제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아무리 혐오 시설이다 뭐 이런 것도 할지라도 이게 좋게 반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중간 계층 또 참모 계층 이런 역할보다는 좀 일선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현장을 한번 찾아가는 역할을 해주기 바라고 지역의 중요한 국책 사업이라든가 중요한 그 혐오 시설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냥 몇몇 연구가들에 의해서 정리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토론하고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간을 좀 딜레이 시킬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책 결정가들이 그냥 결정해 놓고 이제 집행 과정 속에서 주민하고 협상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길어지죠. 그러나 이제 준비 과정, 청주청원 통합 과정 속에서 그 십수년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절차 과정, 토론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통합 10년의 과정 속에서 커다란 불협화음 없이 갔거든요. 지금 마창진 같은 경우는요. 네. 우리가 2006년도에 여수 가가지고 통합운동 그 여수 현장도 보고 세미나를 갔는데 어떤 공무원 두 분이 찾아와서 얘기를 해요. 우리 막 이제 세미나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여기 들어도 좋겠냐. 그래 어디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마산시에서 왔다는 거예요. 행정통합 담당 팀장하고 팀원 둘이 와가지고 그 듣고 가서 그 다음 연도에 통합했잖아요. 물론 이제 빨랐죠. 그러나 마찬가지는 통합한 후에도 계속 불협화음이 있어가지고 다시 통합을 깨는 임원이 이제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치단체장의 어떤 리더십은 옛날에는 나를 따르라는 리더십이었지만 요즘에는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여러분의 생각 어떻습니까? 해서 찾아가는 민주적 리더십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아마 이제 시장이나 지사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감지하시면은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통합청주시의 말씀도 나누지만 결국 지방자치에 관련된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분 말씀 안 할 수가 없네요. 김영환 지사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6필 편지를 썼어요. 며칠 전에는 대통령한테 썼고 이번에는 이제 공무원들하고 도민들에게 열심히 하겠다 이런 걸 이제 자주 깨알같이 쓰셨던데 김영환 지사의 이 자치 행정 평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뭐 충청북도지사 소속 네. 자치경찰위원장을 하고 나온 지가 네. 이제 한 달밖에 안 돼서 지사님을 뭐 어떻게 평가한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인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제가 김영환 지사하고 2년을 행정 업무 네. 수행하고 하다 보니까 그분의 어떤 그 정치개혁 지향점,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개혁적이다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그 행정개혁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방정부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김영환 지사가 마무리를 잘하려면은 그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수십 년 공공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해시키느냐, 함께 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도정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김영환 지사가 되고 나서 사실 이시종 지사님 마지막에 제가 이런 추원을 드렸어요. 다음에는 정치가가 지사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행정전문가인 지사님은 행정의 전체를 다 아우르고 현직 공무원 누구보다도 역량이나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시를 통해 통합해서 가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죠.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하고. 그래서 야 차기도지사는 정치적인 어떤 외부의 주요 결정, 주민과 만남, 시민사회 만남 이런 것만 하시고 내부는 전문가인 공무원한테 맡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한테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미리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한 적이 있는데 김영환 지사께서도 앞으로 남은 2년 지금처럼 먼저 결정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이런 방식으로 도정을 운영한다면은 뭐 2년을 해왔듯이 우리 도민들이 그렇게 감동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김영환 지사 아까 말씀 중에 마무리 말씀을 하셔갖고 2년에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됩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됩니까? 그것은 뭐 이제 본인의 역량에 달려 있고 우리 도민들이 재선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도민들이 결정을 하는 거고 아까 마무리 얘기로는 이제 임기 4년을 마무리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새 김영환 지사 얘기만 나오고 아주 민감해서 그랬습니다. 네. 잘하시면 또 뭐 도민들이 선택 잘할 거고. 자치단체장이라는 것이 4년 동안 열심을 다해서 도민의 감동을 주면은 선거운동 안 해도 다 되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본 무사시노시 쯔쯔가 시장은 20년을 시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김 지사님도 잘 새겨 들으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뭐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닙니다만 지금 교육감도 선거를 뽑잖아요. 그렇습니다. 교육 또 교수님이시니까 저기 윤건영 교육감도 한번 평가를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교육자치는 그 전문성을 굉장히 주장을 하고 또 독립성을 주장하고 민주성을 주장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당 공천이나 이런 것도 없이 선거가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나라의 대체적인 그 교육감들의 행동을 보면은 마치 정치인 양 행동을 해서 표에 너무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은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100년 대계라고는 이야기하는데 자기 임기 4년을 어떻게 잘 보내서 성과를 내서 그 다음에 표를 얻을까. 이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교육행정이 사실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충청북도 윤건영 교육감도
우리 교육 환경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국가가 요즘에 이제 출산이 부족해서 출생이 부족해서 관련 부처도 만든다고 이제 이런 과정인데 우리 교육 행정에는 이미 뭐 십수년 전에 예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령인가 줄어든다. 요즘 몇 년 차에는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에 지금 출생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바로 10년 앞에 다가올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교육 가족들하고 함께 소통하고 학부모 소통하고 하는 문제. 때로 교육에서 꼭 필요해서 어떤 교육의 어떤 원칙과 기준을 잡아야 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욕을 먹더라도 총대를 매야 되죠. 욕은 피해가고 우선 표만 얻으려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면은 그 피해는 오로지 우리 도민들에게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우리 임건영 교육감은 본인이 교육학자이시기 때문에 교육학자답게 본질, 원리의 근본에서 교육행정을 잘 수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 다 완곡하게 말씀하셨는데 점수가 3명이 다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제 생각입니다. 다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충북자치경찰위원장으로 지금 3년 하셨나요? 예, 3년. 3년 하셔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걸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자치경찰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자치경찰제 본류, 이제 쉽게 표현하는 이원화제도, 지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완전히 분리된 상황 속에서의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이 이제 필요하다. 형식적인 인사권, 조직권, 행정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방 주민에게 그 권한이 부여될 수 있을 정도로 자치경찰제가 이제 원상 회복을 해야 되겠고, 다만 이제 그 준비 과정 속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관계 법에 명시한 이념 방향대로 국가경찰이 생각과 내용을 자치경찰에 먼저 실어줄 때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정착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제가 어느 언론사의 마지막 인터뷰 과정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도둑을 잡을 것이냐, 어떻게 벌할 것이냐에 관심을 가졌다면 자치경찰제의 근본은 어떻게 하면 도둑이 없는 세상을 만들 것이냐, 예방적 경찰을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과거에는 규제행정의 근본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도민을 규제해서 다수의 많은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데 이제 관심을 가졌다면은 자치경찰제는 찾아가는 우리 자치경찰이 경찰력이 여러분의 인생 생활에 어느 곳에 필요합니까? 찾아가서 묻고 그것을 해결해주고 서비스해주는 이런 차원에서의 자치경찰제의 근본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뭐 짧지 않은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청주청원 통합 10년을 만져서 좋은 말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방 2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선 8기 2년 오늘 후방 2년 시작하는 날인데 그래서 요새 벌써 2년 후 선거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수님도 어디 청주시장이나 뭐 이런 데 출마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글쎄 뭐 호사가들이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실제 저희 주변에서도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뭐 예전부터 내가 무엇을 목표로 해가지고 내가 선거직에 출마해서 뭐 하는 일은 사실 역량도 부족하고 떨어진다. 다만 시민사회가 원하고 도민이 원했을 때 봉사를 하라 하는 이런 관점에서의 역할을 본다면은 나는 그러니까 봉사를 할 뿐이다라고 생각하지 무슨 뭐 정치가들처럼 나는 뭘 하겠다 이런 것은 제 사전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주시장이나 또 차기 충북 교육감 후보로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분이어서 입장을 여쭙고요. 뭐 천천히 또 입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자치경찰위원장은 그만두셨고 지금은 어떤 학교로 돌아가셨습니까? 네, 제가 이제 5월 27일자로 이제 3년을 마감하고 네. 학교로 복직을 5월 28일 날
해서 충청대. 네, 충청대 경찰행정학과 네. 복직을 해서 제가 후적이 한 살 줄어가지고 네. 1년 더 교수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덤의 인생이니까 더더욱 학교 발전과 또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역할에 좀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상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 네. 앞으로도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